안녕하세요. 금나나입니다. 매년 다양한 국제식품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프랑스에서 열리는 CR 파리라는 전시회와 그리고 독일에서 열리는 아누가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저는 독일에서 열리는 아누가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독일에서 킬른이라는 도시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에 우리가 195개의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전시에 무려 118, 이 아누가 전시에 118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 7,900개나 되는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다양한 식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시회를 가보잖아요, 여러분들. 걸어도 끝이 없고요. 하루 만에 절대 다 관람할 수 없는 그런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였답니다. 그래서 이 아누가 5일 동안 진행된 행사에 전 세계에서 14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1,200명 이상이 참가를 해서 그 중에서도 1인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누가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경험담을 같이 이제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아누가 전시의 핵심 주제라고 하면 Sustainable Growth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식품 산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렸습니다. 이제 식품 산업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추구해야 되지만 이 경제 성장을 추구할 때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후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껴 쓰고 친환경적으로 성장을 추구하자라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되는 많은 제품들을 보면 이런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 제품들이 주를 이뤘고요. 저당 저칼로리 제품들도 많이 전시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누가 2023에서도 어떤 제품의 혁신성이라든가 창의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경쟁을 통해서 식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바로 2개의 제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샘표에서 만든 완두 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간장을 만들 때는 쏘이라고 하는 대두로 만드는데요. 이 대두는 대표적으로 알러지를 자주 일으키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알러지 걱정 때문에 간장을 섭취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표에서는 대두가 아니라 완두콩을 활용을 해가지고 간장을 만들었고요. 맛도 간장과 유사하게 내면서 알러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무엇이냐면 SPC 삼립에서 만든 케어스 약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가를 만들 때 밀가루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데 이 출시한 케어스 약가는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와 두부 비지 가루를 활용을 해서 약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거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약가를 못 드시는데 이 케어스 약가는 쌀가루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참신성이 어디에서 돋보이느냐, 우리가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 가루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식품의 부산물인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비지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약가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에 리사이클을 하되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업사이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2개의 제품이나 이렇게 67개 안에 들어서 수상을 했는데요. 근데 이 67개 중에서도 이제 또 저희가 탑 10을 뽑는데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업사이클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제품들이 수상했어요. 이 업사이클은 단순한 리사이클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서 리사이클 한다는 개념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식품을 만들 때 생성되는 부산물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피클 소다라고 해서 우리가 피클 만들면 그 국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소다 음료수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4개는 비건과 관련된 음식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누가 독일 국제식품 전시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고요. 자, 이 아누가를 가기 위해서 제가 독일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식문화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비행기에 내려서 저희가
이제 음식을 다 같이 먹으러 갔는데 독일 음식 어떠세요? 누가 저한테 묻잖아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밖에 드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짜요, 음식이. 그래서 왜 독일의 음식은 이렇게 짤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맥주를 물처럼 마시기 때문에 맥주랑 함께 먹기에는 짭조름하고 약간 느끼한 것이 좋은 안주이기 때문에 식문화가 좀 짜게 발달됐다라는 가설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가설은 옛날 그 유럽권 시대에 소금이 워낙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짠 음식이 맛있고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던 그런 문화적인 이유에서 짠 음식으로 계속 지속됐다라고 하는 가설이 또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가설은 이제 독일이라는 위치가 지구상에서 봤을 때 고위도지만 저기압 지대이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부러 짜게 먹는 식문화가 발달됐다라는 가설도 있었고요. 또 하나 가설은 독일에서 사용하는 물이 이제 석회질이 많아서 석회수 또는 경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소금을 조금 첨가해서 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도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하나가 딱 이렇게 와닿는 건 없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전 세계 국가별 소금 섭취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적으로 12.3g을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독일은 일일 평균 소금 섭취량이 8.7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WHO에서 권고하는 소금 섭취량은 하루에 5g 미만으로 섭취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국가 모두 소금 섭취량은 권고 섭취량보다는 많이 먹고 짜게 먹는 민족인데 왜 저는 우리가 소금 섭취량이 더 많으면서도 독일 음식을 더 짜다고 느꼈을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3가지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요리를 할 때 소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매운맛 등등 갖가지 양념을 섞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양념의 그 짠맛이 가려서 먹었을 때는 내가 소금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만큼 인지를 못한다라는 건데요. 반면 독일에서는 시즈닝을 할 때 소금, 후추만 사용하고 다른 양념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만 사용을 하더라도 그 짠맛이 우리한테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염분 섭취의 주 공급원이 뭐 찌개라든가 국이라든가 이렇게 뜨겁게 먹는 음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음식이 뜨거울 때는 짠맛을 느끼는 것에 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소금을 많이 섭취해도 그만큼 다 못 느낀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찌개가 식었을 때 아니면 대표적으로 뭐 만두가 식었을 때 떡볶이가 식었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뜨거울 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또 재밌는 건데 두 나라가 주로 사용하는 소금의 종류가 다르고 염분도가 달라서 기인한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을 주로 활용을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솔트라고 해서 강석을 캐듯이 소금을 캐가지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염분 함량도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암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그냥 염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천일염 같은 경우는 염분 외에 다른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소금을 활용을 하더라도 염분 함량의 암염이 더 높기 때문에 짠맛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